저는 미스티입니다. 27살 전문 학교 졸업 지금은 외과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쁜 직업 학교 동창 친구를 통해 동갑내기 켄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켄트 성형외과 의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 만에 데이트도 하고 약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순탄하게 들리지만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켄트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족 모임을 위해 그의 부모님 집에 갔다. 거실로 가면 커피와 과자가 나왔어요. 중국은 웨지우드 커피 블랙 아이보리와 달콤한 키바라고 했어요. 가디바만 알아요. 블랙 아이보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웨지우드도 바로 알아볼 수 없어서 미스티예요. 코네티컷에서 가장 큰 뉴헤이븐 병원 간호사 아닌가요? 켄트 엄마가 그 전형적인 의사부인 후계자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네, 저는 초조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우연히 등록 간호사이신가요? 저는 사실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예요. 놀랐어요. 아마도 의사 가족의 관심사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받았지만 켄트의 집에서는 차이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녀는 켄트의 아버지와 일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무간호사로서 잠정적인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켄트 패밀리 클리닉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켄의 경우보다 주사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인데 월급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서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유전적으로 이 가게를 이어가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상류층 특유의 부드러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는 켄트 집을 떠났다. 생각보다 더 반대했다. 켄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살을 찌푸렸는데 이때 2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죠. 2주 후에 이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켄트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에 호출을 받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평소의 랜드뷰였는데 거기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카라였는데 놀랍게도 선배였죠. 카라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이야기는 그날 이후 켄트 아빠가 켄트에게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모일 때 실무 간호사인 아이를 낳으면 교육적으로 열등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창조물을 바닥으로 간주하는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미스티와 켄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그는 켄트 미스티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예일 뉴헤이븐 병원에 맞죠? 거기 의사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 사람이 켄트라고 말한 것 같고 그가 소개한 사람은 놀랍게도 32살의 제 선배 카라가 켄트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명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관리직 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승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실무 간호사로서 결코 관리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드는 엘리트 가족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뇌는 불행을 참기 위해 애썼다. 실용적인 간호사 불행과 동일하다. 실용적인 간호와 불행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있는 카라에게 눈을 돌렸다. 카라는 아름다웠다. 그녀는 팔다리가 길고 몸매가 훌륭했다. 그녀는 매혹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안. 나 데려갈 수 있었던 건 고개를 숙이는 것뿐 아니 내 단점이야. 왜 이렇게 끝나야만 했을까? 우리 사귄 지 2년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요리도 배웠고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흘렀다. 내 스커트에 비가 내리듯이 켄트가 말했지. 그럼 해결됐어. 모두 친구로 지내자. 직업에 밑바닥이 있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는 승리감으로 요약했어. 내가 약혼했어. 반지는 해리 윈스턴이 준 거야. 와우, 정말 놀랍다. 카러가 그녀의 링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 또래의 간호사들은 켄트가 그녀에게 반지를 준 것을 조용히 지나쳐서 얼마나 훌륭했는지 신나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약혼 반지를 돌려주었는데도 막 돌려줬습니다. 내 직속 가수가 다른 사람이 약혼 반지를 끼고 있던지 며칠 만에 브랜드가 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없지만 진지하게 누가 그렇게 자랑하는지 카러는 너무 과합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배려나 자제력이 없어서 정말 의문이 듭니다.
상황을 아는 한나콜이라는 사람인데 눈살을 찌푸리며 아름답다고 하지만 실무 간호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의리의리한 행동을 하는 그녀, 유망한 미래에 굉장한 그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100배 더 귀여워요. 내 눈엔 그냥 무식한 놈으로만 생각되는 한나. 현실에선 카라가 실무간호사 얕보고 후배들이 싫어하는 선배로서 너무 오만하게 위로해줘서 평소에는 시랑거리가 멀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카라가 찾아와서 제 결혼식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모든 간호사를 초대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나를 위해 당신을 차버렸다고 결혼식 양력에서 언급할 뻔했어요. 카러가 그 순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니 카러를 위해 나를 떠난 것이 모두에게 분명했지만 우리 부서의 모든 간호사를 초대할 테니 꼭 와주세요.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는데 한나가 내 옆에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한나의 목소리조차 내 귀에 멀게 느껴졌다. 이런 괴롭힘이 믿겨지냐. 한나가 분개해서 근처 기둥을 쾅쾅 잘 쳤지만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켄트가 나 대신 카라를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지. 그게 전부야. 나는 그걸 확신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여기 있는 한 내 감정은 현실을 따라갈 수 없었어. 나는 켄트에 대해 계속 듣게 될 것이고 결국 카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간호사실 과로하고 일 사이에 완전 비참함을 느꼈다. 취업을 추구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과거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노력했다. 돌이켜보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느낌이었어. 다행히 부족했다. 간호사들이 있어서 빨리 새 직장을 구했어요. 결혼식 전에 사직하기로 해서 결국 참석하지 못했는데 소문이 병동에 퍼졌고 물론 환자들에게도 간호사가 새로 입원한 아이를 두고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중상으로 입원했을 때 내가 안타까워하며 큰 격려를 해줘서 교통사고로 안면을 크게 다쳐 입원한 여중생이 슬프게 내 손을 잡았지만 세상은 이어져 있으니 희망을 품고 살면 다시 만날 거야.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사표를 제출한 후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나가 우리를 위해 부서별 송별회와 소규모의 사적인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의 정신건강은 나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돌봐줄게. 한나가 대답했어. 몇 년 후 그 송별회 그룹이 다시 모여서 동창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는 엘라스트콜에서 강아지에서 쫓겨났지만 자정이 지나도 밖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켄트의 연락처를 삭제했지만 우리 그룹 중 한 명이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켄트를 통해서 만나자고 오래전부터 부탁받은 부탁이었는데 거만하게 웃어 어색함도 없었고 켄트를 만났던 카페에서 미스티는 지금까지 뭐하고 커피를 주문하고 말도 안 되는 양의 설탕을 뿌릴 예정이다.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아직도 직장의 밑바닥인 과하게 달콤한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짜증이 났어요. 아직 실무자라면 어쩔 수 없겠죠. 켄트 간호사는 내가 몇 년이 지나도 설탕이나 우유 없이 차를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의 최하위 직업 이야기는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직업에 정말 바닥과 꼭대기가 있는 걸까요? 저도 켄트와 헤어졌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해소합니다. 남을 얕보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얕본다. 그냥 지켜봐라. 내가 그 사람을 짓밟을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마신 차를 보고 빈 잔을 보면서 나는 전투 모드로 전환해서 흔들어 뒤집을 거야. 오늘 그의 가치관은 빈 컵을 고의로 달가닥 내려놓고 켄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월급이 3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켄트는 여전히 얼굴을 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뉴헤이븐 병원을 떠나기 직전에 한 소녀가 사고로 얼굴을 꿰맨 채 들어왔어. 그녀도 뼈가 부러졌는데 그녀를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지. 이해가 안 돼. 켄트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 소녀는 상처 때문에 밤낮으로 울었다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소녀는 미성년자였고 그 부모는 성형수술을 거부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대 소녀에게는 전형적인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녹색 컨실러는 붉은 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뼈의 윤곽을 이끌어내는 재활화장 그녀가 환하게 밝혀준 화장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연히 다음 직업은 응급간호 분야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얼굴과 팔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특히 여성들과 엄마들이 좋아했고 간호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약혼이 끝난 후 메이크업도 공부했고 저축을 해서 싱글이 되었습니다. 재활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그것을 포용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야, 잠깐만. 지금 뷰티 사업의 라이벌이 내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야. 비웃듯이 웃었지. 라이벌은 성형 실력도 있고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K 표정. 안타깝게도 우리는 당신의 병원과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두드려 구글 리뷰를 보여주었습니다. K 성형외과는 내 결점만 지적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술이 인상적이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리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스튜디오만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는 칭찬과 더 이상 내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켄트가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이것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들었던 언어 공세를 풀어냈습니다. 나한테 온 사람은 다른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절차를 제안했다. 낮은 코, 얇은 입술, 주름진 피부 그리고 추가 수술을 해서 팔아버렸고 잘 묻지도 않은 채 청구서에 추가했다. 시술을 받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그게 그들의 선택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에게 와서 내 메이크업 스튜디오가 재활 메이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반 메이크업도 노화 방지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특히 이 리뷰가 중요했습니다. 나는 내 휴대폰에 있는 많은 비판적인 리뷰 중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수술로 인해 내 엉덩이 양말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내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소하는 그 사람은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무뚝뚝하게 말을 하여 설명하는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이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은 자금으로 헬스장도 차리고 토탈 뷰티 프로듀싱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우울해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면서 바디라인이 생겼어요. 개선되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훨씬 더 긍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무능력으로 고소당하는 클리닉은 실제로 내 스튜디오의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위 수준 기술로 너무 오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바닥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티어 그 용어를 반박하기도 전에 일부러 하위 계층 기술은 체육관의 고객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켄트는 입술을 실룩이며 침묵했습니다. 하위 계층이라는 단어에 맞은 느낌이 궁금합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러 내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해너가 내린 판결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결과가 나와요. 무표정한 얼굴로 켄트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물었더니 눈에 띄게 무서워서 켄트에게 알렸어요. 확실히 겁이 나서 불쌍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당신은 웃어둬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 실무간호사는 쓰레기를 줍어야 하고 실무간호사는 노예라는 것이 문제죠. 바로 당신. 연방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징계를 받고 해고가 됐네요. 제가 당신이라면 기대가 됩니다. 저 테이블에 술값을 올려놓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켄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하던 시절부터 우리가 역전되어 간호계에서 더 넓어졌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특히 옐 뉴헤이번과 같은 큰 병원에서 그런 일을 한 후에는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켄트를 마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늘은 더욱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내려다본다고 모든 실무 간호사들의 계획의 일부로 여기에 왔다. 나는 카라의 자랑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엘리트 의사와 결혼한 건 간호사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을 듣고 보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너희 둘 다 얕잡아본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게 너희가 돈에 사랑받는 특권층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보다 앞서 있다고 비웃었고 아내 리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떠날 때도 이 말을 했고, 건물 안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제 작업실은요. 당신 성형외과에서 불과 20m 거리에 나도 근처에 체육관을 차렸으니 당신의 성형외과가 실패하면 곧 일어날 것 같은 곳을 사겠습니다. 켄트의 성형외과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리뷰를 보았고 내 클리닉에 오기 전에 그의 클리닉을 고려한 고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클리닉의 이전 위치에 요가 스튜디오를 세웠습니다. 요고 스튜디오 디자인 우연히 켄트와 카럴을 만났는데 아마도 유해에 대해 한숨을 쉬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켄트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축하합니다. 요가 스튜디오로 확장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진심이 아니라면 축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갑게 대답했는데, 야, 너 사업 확장하는구나. 그러지 너도 미용 클리닉 차리면 그 사람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지. 무능한 의사 고용할 생각 없어. 날카롭게 잘라버리고 최소한 날 데려가. 카라는 팀워크가 부족하고 남을 무시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해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주인 앞에서는 구축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칸카러를 호위해서 메이크업 스튜디오 근처에 요가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몇 년 후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내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일 뉴헤이번을 떠나기 직전에 사고로 안면 꿰맨 소녀의 결혼식이었습니다.